도움할 겁니다. 서울시청에서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실까? 우리 그 박원순 시장의 잘못된 고시로 인해서 고생하는 우리 서울시청 공무원분이 오셨습니다. 저분이 그 지사님 그 서울시청 담당 공무원 집회 담당. 제가 할까? 좌우측 개인 간격을 좀 띄워주세요. 예, 1m 이상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그럴게? 괜찮아. 아이고, 우리 저 지사님이 또요 기가 막힌 그 단상을 발견해가지고 올라가라 그래서 요 올라왔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국민일에는 그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묵념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퍼붓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2월 12일 중국 폐렴을 빙자해서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시킨 이래 근 6개월 만에 이곳 동아진지를 탈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쁘신 일정도 마다 않고 힘든 법정 투쟁을 해주신 이동욱 경기의사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천안함 47용사 3.10 항전시 순국한 6분의 애국열사 문정권의 자결로 한가하신 고 이재수 장군 반식투쟁으로 승복하신 고 김남수 열사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그럼 먼저 일파만파 애국자 총연합 김수열 회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전국 방방곡곡의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과 해외에서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국민 의례도 좀 생략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 힘겹게 일파만파와 함께 동아광장을 지키는 46개 단체가
모여서 이동욱 회장을 중심으로 법정 투쟁을 해서 오늘부터 첫 집회가 여기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푸른 천리하고 바쁜 가운데 오신 우리 김문수 지사님과 이 주옥순 여사님을 비롯한 내외기빈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제가 그 다음 연사를 위해서 바로 우리의 입장문을 먼저 발표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입장문: 서울행정법원의 광화문 일대 5개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판결은 헌법 제23조 제2항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 원칙을 존중한 것으로서 판명한다. 서울행정법원이 2020년 7월 28일 서울시가 코로나 확산 위험을 이유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제2호에 의하여 광화문 일대의 모든 집회에 대하여 2020년 2월 12일부터 무기한 집회 금지 처분을 한 것은 헌법 제23조 제2항의 바탕을 둔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 과잉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경기도 의사회 이동욱 회장의 5개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면 인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는 고시를 통하여 그동안 감염병 관리를 사유로 2020년 2월 12일부터 광화문 일대 도심지의 모든 집회를 일률적으로 무기한 금지하여 왔다. 그러나 서울시가 당의 고시 내용이 공공복리에 부합하다는 소명을 위해 행정부문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처분이 위 과잉금지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서울시는 국민들에 대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한 사유로 공공복리 추구를 내세우고 있지만 서울시 내 최근 4주간 코로나19의 집단 발생 및 전파는 다단계 방문 판매, 사무실, 교회, 요양시설, 회사 사무실, 기타 실내 소모임 등 모두 실내에서 코로나 집단 발생 및 전파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최근 4주간 서울 시내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에 발생한 실내 밀폐된 공간인 유흥업소, 대형 공연당 등의 모임을 헌법상의 기본권에 의해 모두 재개 허용하면서 코로나 전파가 발생한 적이 없고 코로나 위험이 훨씬 낮은 국민들의 야외 정치 집회는 일률적으로 무기한 제재하는 일은 어떤 공정성, 합리성도 찾아볼 수가 없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서울시가 소명자료가 스스로 반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서울 시내에서 집단 감염 및 대량 확산 전파가 일어난 밀폐된 대형 실내 공연장, 유흥업소, 나이트클럽, 다단계 사무실, 요양시설, 탁구장 등 실내 운동시설은 모두 영업의 재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지금까지 집단 감염 및 전파가 일어난 사례가 없고 실제로도 실내 밀폐된 공간보다 바이러스의 위험이 훨씬 낮은 야외의 신청인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무기한 일체 금지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방역수칙 준수의 제한의 최소 침해의 방법이 아닌 근본적 금지의 방법으로 과잉 침해하는 서울시의 자의적인 고시와 처분은 헌법상의 최소 침해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 위헌적 고시와 처분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이 공익목적 실현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있다면 코로나 확진자가 실제 대량 발생하였음에도 영업 재개한 유흥업소의 영업을 먼저 금지시켜야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3022명의 세종문화회관 실내 밀폐된 공간의 모차르트 오페라 공연, 1700명 블루스퀘어 오페라의 유령 공연을 금지시키는 것이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우선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것이나
서울시는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서 감염병의 집단 발생이 일어난 사실이 없는 야외 정치 집회에 대해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일률적인 집회 금지가 공익에 부합한 사유로 실내 밀폐된 공간의 발생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장소인 실내 밀폐된 공간은 영업을 허용하고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 야외의 국민들의 집회는 일률적으로 무기한으로 금지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고 최소한의 합리성도 상실한 행정처분이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모든 국민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를 가지므로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하지 않고 시도, 지사 등이 감염병 예방법을 사유로 집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음이 합리적인 근거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때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확히 적시하며 서울시의 고시는 잘못된 것임을 판결하였다. 법원이 서울시의 2020년 2월 12일부터 무기한적인 고시는 집회에 대한 허가를 넘어서는 과잉 제한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서울시가 내세우는 코로나 확산 사유만으로 집회에 대한 허용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허용할 수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명확히 판결한 것이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로 서울시의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 행위는 헌법에 위배됨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더 이상 상식과 감염병 관리 원칙에 어긋나는 정치 방역, 이념 방역으로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여 줄 것과 향후에도 이를 다시 위배할 경우 우리들 자유우파 애국단체들은 총 걸게 하여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국민저항권을 대대적으로 발동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 2020년 7월 28일 동아광장을 지키는 국민저항운동본부 소속 46개 단체 일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의 과잉 제한은 위헌이라는 걸 분명히 밝히는 명판결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굉장히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2월 22일 날 우리가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여기 앞에 계시는 심화부 목사님하고 저하고 경찰서에 같이 고발되는 우리 김문수 지사님하고 그런 조옥순 대표님하고 고발되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그 이후로 광화문 이 일대에 집회가 지금 7월 오늘이 29일이죠. 무려 160일 이상 6개월이 다 되도록 광화문 일대의 집회가 전면 금지되었다가 오늘 최초로 광화문 일대의 집회가 법원의 허락하에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문의 시작을 보면 성경도 보면 창세기 시작이 딱 중요하잖아요. 이번 판결문의 시작에 여기 서울시청에서 담당분도 나와 계시지만 헌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이것이 판사분이 첫마디로 판결문에 명시한 것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이게 헌법입니다, 여러분. 이 헌법을 이번 판결문에 판사가 제일 첫마디로 헌법을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에 박원순 시장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회의 결사를 짓밟고 심지어 고소고발까지 한 행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고시가 서울시나 종로경찰서는 박원순 시장의 그 고시를 마치 경전처럼 고시가 그렇게 났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앵무새와 같은 말을 하지만 법원은 그 고시보다 근본적인 위의 법령인 헌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시는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그 고시에 의거하여서 집회 금지를 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헌법에 위배되었고, 지금까지 서울시가 해왔던 국민에 대한 집회의 제한은 공산국가에서 하고 있는 집회의 허가제도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때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합리성을 가지고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합리성을 가지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바로 앞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모차르트 공연이 매일 밀폐된 실내에서 3,000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합리성을 가지려면 이 야외에서는 지금까지 질병 확산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야외 집회는 제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서울시청 공무원분 나와 계시고 종로경찰서 관계자분 나와 계시지만 이번 판결의 의미, 헌법의 의미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는 제한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판사가 제일 마지막으로 했는 말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공복리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라. 서울시 보고 당신들이 정말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라고 판사가 명령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12쪽에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지금 6개월째 막고 있는 증거를 제시했는데 실내에서 집단 전파가 일어났다는 자료만 가져왔습니다. 실내에서만 집단 전파가 일어났는데 서울시가 가져온 자료 어디에도 야외 집회에서 집단 전파가 일어났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랬는데, 합리적이 되기 위해서는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전파가 일어나서 코로나가 위험하면 제한하고 싶으면 실내 모임을 제한을 해야 됩니다. 실내 유흥업소를 제한해야 되고 이태원의 나이트클럽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헌법에 맞지 않습니까? 실내에서 코로나 전파가 일어나서 위험하다고 공공사유로, 공공복리의 사유로 설명한 서울시가 맞잖아요. 여기 그 담당관님이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 번도 질병 전파가 일어나지 않는 야외 집회를 왜 금지합니까? 실내에서 일어났다는 사유로. 이거는 삼척 동자가 웃을 일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여기 서울시 관계자분도 제대로 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기본권이다. 이것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최소 침해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서울시가 지금 현재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여서 수만 명에게 전파가 일어났던 이태원 나이트클럽을 수천 명 영업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치 집회의 자유는 서울시가 먼저 알아서 수천 명 재개를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서울시 집회 담당 공무원분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제발 10명 집회만 허용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기 바랍니다. 상식이 있는 사회, 양심이 있는 사회, 헌법이 살아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고, 이런 양심과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국정농단이고 헌정농단이고 사법농단입니다. 정권이 언제까지 유지됩니까?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나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듯이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나서 공무원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상식을 벗어나서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거리에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오늘 내리는 이 비가 서울 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물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6개월 동안 이 집회의 자유를 억눌렀는데 설마 100명이 집회 신고했다고 뭐 100명은 안 된다 그러면 저기 모차르트 공연 3000명부터 중단시키십시오. 3시간 하고 있는 이태원 나이트클럽 2000명부터 거기에 지금 수백 명의 확진자가 수만 명한테 확진이 전파가 일어났잖아요. 서울시가 제출한 법원이 도저히 제한하는 근거가 뭐냐고 제출한 그 근거에는 야외 집회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기 있는 시민들을 고발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고발하고, 이런 거짓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제 법원이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이 법원의 취지, 판사의 첫마디, 헌법이 대한민국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니 서울시는 최소한의 합리성을 가지고 행정을 하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집회 담당 공무원께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서울시는 오늘 저의 연설도 항상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니까 저의 연설을 듣고 더 이상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탈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제는 죽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뿌린 악의 씨도 같이 죽어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뿌린 악의 씨도 이제는 사라져야 될 겁니다. 이 지구를 떠나야 될 겁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따뜻하게 광화문에서 이렇게 160일 만에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영웅 이동욱 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경기도 의사가 23,000명이라 그랬죠. 25,000명. 25,000명의 경기도 의사들을 대표를 해서 그동안에 이 문재인 박원순의 정치 방역,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빙자한 독재에 끝까지 맞서 싸우신 우리 이동욱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뭐 유튜브 계정도 폭파되었다고 했습니까? 정부가 구글에 압력을 넣었는지 구글이 저의 유튜브를 폭파시켰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가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유튜브 계정 다시 만들었습니까? 유튜브 계정을 만든 거는 고사하고, 제가 김문수 TV나 뭐 엄마 방송이나 이런 것도 못 보게, 북한처럼 완전히 저는 유튜브도 못 보게 다 차단을 시켜서 제 핸드폰으로는 유튜브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처음 봤습니다. 이 부분도 계정 폭파는 들어봤는데 경기도 의사회장 25,000명의 경기도 의사들의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대표의 유튜브 볼 자유도 막아버리는 이런 데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반드시 해서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이 구걸이 엄청 나쁩니다, 여러분. 국민들의 유튜브가 국민들과 소통하고 진리를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TV도 유튜브인데 하루아침에 폐쇄를 하고 하루아침에 세상에 감옥서 들어간 것처럼 아무것도 못 보게 하는 이런 구글의 만행은 KBS 뉴스나 이런데 구글의 현 정권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 구글과 현 정부의 만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혀서 다음에 오늘 이런 법원 성소처럼 성소에서 한번 이 자리에 김문수 지사님 모시고 만세삼창 한번 부르는 날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만세삼창을 이따가 제가 끝날 때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늘 정말 기분 좋은 날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동욱 회장은 의사로서 감염병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되는지를 우리같이 의사가 아닌 사람들, 그저 일반적인 상식만 가진 사람한테 바이러스의 특징,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 그것은 야외에서는 단 한 건도 감염 사례가 없다. 지금까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자, 다른 외국에도 야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됐다는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야외에서 전파됐다는 사례는 저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자, 이게 그냥 저 같은 돌팔이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의사, 세계 최고의 의사, 그 중에 25,000명 경기도 의사를 대표하는 경기도 의사회장 이동욱 회장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전 세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직업적 그 보증을 확실히 하시는 겁니다. 야외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야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빙자한 이 집회 금지 플래카드, 집회 금지 안내판, 집회 금지를 위한 공무원의 출장 근무, 이런 모든 것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요, 국민의 기본적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독재 정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독재는 꼭 전두환, 박정희, 유신 독재, 이승만 대통령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김일성이 하는 게 아닙니다. 독재는 지금 바로 박원순이하고 문재인이하고 민주당이 바로 독재 정당입니다. 문재인이는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 독재 변호사입니다. 문재인이는 인권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 대통령입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싸워야 될 것은 민주당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독재 정당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 박원순이가 민주 이야기하고 여성 이야기하면서 박원순이가 서울시장 9년 하면서 그 여성 비서를 4년간이나 30차례 이상 성추행을 했다는데, 그것도 서울시장 저 사무실 안에 침대까지 갖다 놓고 침실까지 만들어 놓고, 세상 천지에 서울시청이 뭐 여관입니까? 저는 경기도지사가 돼서 그런 거 싹 벌써 철거를 다 했습니다. 저는 취임하자마자 싹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박원순이는 말로는 뭐 여성이 어떠느니, 자기는 검소하느니, 자기는 인권 변호사느니, 자기는 시민운동을 했느니 온갖 소리를 하면서 이 여성
비서에게 4년 동안 추근되고 성추행을 30번 이상 했다고 지금 고소가 됐는데 드디어 우리 옆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서울시청에서 오신 공무원이신데 여기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기 좀 와보세요. 제가 하나 질문 하나만 할게요. 답하면 이리 오세요. 우리 서울시 공무원 이리 오세요. 시민들하고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거예요. 저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바로 대화라고 봅니다. 우리가 서울시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박원순이가 설사 불법 범죄를 해서 스스로 자살했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그래도 그 중에 시민의 공복으로서 제대로 된 공무원은 여러 곳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박원순이야 성추행을 하든 말든 문재인이야 독재를 하든 말든 서울시청 공무원은 우리 시민을 섬기고 민주적으로 대화하고, 그리고 박원순이 아무리 성추행해도 나는 여성 보기를 돌같이 보고 이런 정도로 청렴하고 깨끗한 서울시청 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공무원 여러 오시라니까 안 오시는데, 예, 이 오세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답하지 않는 것, 저것도 민주적인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에요. 시장에 오라 그러면 당장 쫓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청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부터 드러났습니다. 말만 그렇지 내가 아무리 불러도 안 오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서울시장 나왔다가 떨어졌지만 시장 출마를 했고, 경기도지사도 내가 8년에 한 사람이에요. 오직 말아야 될 것, 공무원이 피해볼 거 오라 소리 안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서울시청에서 오신 공무원한테 다시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도 저희 민원입니다. 첫째, 2월 12일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빙자한 집회 시위 금지 고시, 특히 청와대 앞에 이 광화문, 여기 동아면세점, 서울시청, 서울역, 청계천 일대 이 부분에 고시는 즉시 스스로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의회에서, 바로 의회가 옆에 있는데 의회에서 안 왔는데, 의회에도 우리 여기 출장 나오신 공무원이 반드시 의회 의장에게 저희 이 민원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지금 행정부시장, 시장 권한대행 그분과 서울시 의회 의장에게 저희 이 민원을 오늘 보고하면서 같이 첨부해서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빨리 안 할 경우에는 서울시가 세계적인 독재 행정으로 여러분들이 헌법을 짓밟는, 헌법의 집회 시위에 관한 권리와 자유를 짓밟는 그런 행정공무원으로 여러분 오명을 남기고, 서울시장 박원순처럼 죽어서도 항상 얼굴에 큰 욕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서울시민이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서울시 공무원이 되고 서울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박원순이 해놓은 것은 뭘 했습니까? 서울시가 천박한 게 아니라 아주 추행 서울시, 추행 공무원, 자살시장, 자살 공무원, 이런 식으로 돼버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해찬, 당신이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요. 저는 이해찬을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만 이 사람이 자기가 부끄러워해야 될 건 안 부끄럽고, 서울시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모욕적인 언사를 쓰는데, 이런 자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나홀로 독재당, 이 나홀로 독재당 이해찬이가 하는 짓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민단체라는 건 민주주의 원하는 외치는 자들이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동욱 회장님은 의사로서 그냥 나는 뭐 오는 사람들 병이나 치료해주면 되지, 이게 아니고 사회의 병,
우리 사회의 잘못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법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동욱 회장님. 그래서 지금 시시한 변호사보다도 법을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이 이동욱 의사 회장이 병원의 의사로서의 면허증만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은 없지만은 바로 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훌륭한 의사요, 이 시대의 가장 훌륭한 법률가인 이동욱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수일 회장님, 조옥순 회장님, 심화보 목사님 아까 오셨는데 여기 오셨는데, 예, 심화보 목사님도 지금 교회 목사님이 이런데 나와야지. 우리 심화보 목사님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 목사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따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이기는 싸움을 하는데, 이기는 싸움을 하려면 이동욱 회장처럼 뭘 알아야 돼. 아주 송곳 같은 날카로운 지식이 있어야 돼. 의사로서 감염병이 어떻게 야외에서는 감염이 안 된다 딱 알더라고. 두 번째, 법률도 공부해서 알더라고. 세 번째, 집회도 빠지지 않고 꼭 나오시더라고. 그리고 이 얼마나 이 소송하는 게 귀찮습니까? 소송 3년 하면 독이 자루가 썩는다는 말이 있지만 저는 막 귀찮아서 도저히 소송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동욱 회장님은 경기도 25,000명 의사를 섬기면서도 우리 이 집회 시위에 참석하는 많은 분들의 정당한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소송까지 행정법원에 제기해서 이번에 승소를 하셨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민주시민입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 지도자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의사요, 법률가로 행동하는 실천적 양심이요, 또한 법원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장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이번에 승소하신 우리 이동욱 회장처럼 우리 모두 다가 저 문재인 박원순의 실정,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왜 나홀로 독재당인지 이런 걸 송곳처럼 꼭꼭 찔러야 됩니다. 찔러서 요것들이 못 견디게, 거짓말 못 시키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제대로 송곳처럼 저 문재인을 반드시 무너뜨립시다. 그래서 운동권의 용어로 전략 전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동욱 회장님이 바로 이런 전략 전술에 능하고 실천과 이론에 밝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또 단결해 가지고 아주 그 소위 말하면 전략 전술에 능해서 짱구를 돌리는데 아주 잘하세요. 오늘도 보면은 신청하는 것이 10명이 집회를 하겠다 신청했는데 10명이라는 것이 이 넓은 데서 뭐 바이러스를 일부러 입에 불어 넣어주기 전에는 전염이 안 된다는 거, 의학적으로 법률적으로 너무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제대로 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막연히 모여서 고함 지르고 소리만 지를 게 아니라 이동욱 회장님처럼 의료에 대한 전문 지식,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지식을 의사로서 제일 잘 알고 계시고, 또 법률가로서 이렇게 잘 아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마치 모세가 홍해의 그 물을 지르듯이, 바닷물을 가르듯이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우리들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주신 이동욱 회장님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 김문수 지사님 감사합니다. 자, 서울시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은평제일교회의 심화보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엄청 반갑습니다. 내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할게요.
어떤 사람이 시장에 나왔는데 도저히 앞만 봐도 시장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시장에 나왔는가? 그러니까 줄은 잘 썼더라고. 근데 시장에 나온 거예요. 시장하면서 시를 형편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시장에 나오시게 됐느냐라고 물었더니 저녁 때 식당을 갔대요. 식당에 갔더니 식당 주인이 그러더래요. 시장 하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날부터 시장에 나와가지고 시장이 됐대요. 혹시 이런 사람들이 시장이 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게 참 한 시민으로서 걱정스러워요.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어떠한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 참 걱정스러워요. 머릿속에 그 이상한 생각만 들어있으면 절대로 딴 게 손에 안 잡힙니다. 딴 게 손에 안 잡히는데 어떻게 시정을 이끌어 왔는지 나는 그게 한심스러운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요. 충청도도 그랬지요. 부산도 그랬지요. 경기도도 그랬지요. 아주 정말 한심스러운 거. 국민 절반이 어떻게 보면 쏘가 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지난 한 달 전에 내 책을 새로 13번째 출판을 해서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우리 이동욱 회장님 오셔서 축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와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우리는 동기 동창이래. 그래서 내가 나이도 훨씬 많고 학교도 다르게 다녔는데 나는 신학 다니고 저분은 의대 다녔는데 어떻게 동창이래. 아니래. 종로경찰서 동기생이라는 거야. 한날 한시에 똑같이 고발돼 가지고 거의 같은 날에 조사를 받아 가지고 같은 날에 검찰로 기소돼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고소가 돼서 동기동창이라는 거야. 종로경찰서예요. 그런데 참 이게 당할 거 당한 게 아니죠. 그때는 긴급 단계라 그러나? 그 뭐라 그러죠? 심각 단계가 아닐 때는, 경계 단계 때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어요. 경계 단계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경계 단계에 왜 고발을 당해야 되는지 한심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나왔던 사람한테. 위험스러워서 그런다는 거야. 심각 위험해서, 여기 있는 모인 사람들이 위험해서. 그러면 자기는 안 위험해? 거기 나온 공무원들은 안 위험해요? 그날이 토요일이야. 그래서 내가 서울시장을 그때 당시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직원들을 위험지에 내몰았잖아. 그렇다면 뇌물을 내면 방역복을 단단히 입히고 그리고 모든 무장을 한 다음에 와서 거기 모인 군중을 해산시켜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우리 복장하고 와서 가시오. 난 그때 깨달았어요. 뭐냐? 바이러스는 공무원을 무서워하는 거를 내가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바이러스는 다 공무원을 비켜갑니다. 그런데 어디야? 어디 영등포 어디에는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걸렸더라고. 공무원도 안 피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저께 전화 연락을 받았는데 이 모임에 대한 재판에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긴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앞으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도 이게 참고가 되는 거예요. 이미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내일 어서 모입니까? 그랬더니 면세점 앞에 모인다 그래가지고 제가 응원하려고 오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우리 이동욱 회장님은 의사 맞아요. 무슨 의사? 안중근 의사 같은 의사 하나, 그 다음에 사람 병 고치는 의사 하나, 더블 의사야. 2개 의사. 예. 그런데 한 의사는 몸 고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사회 고치는 의사. 그래, 의사 맞아요. 무조건 의사예요. 이동욱 의사. 예. 그래서 이렇게 사회를 뜯어고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너무나 유튜브 보면 안 나오는 데가 없더라고요. 모든 데 아주 바쁘게 한 달에 신발 2컬리도 모자랄 것 같아요.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판례를 남겨주셔서 안심이 되고요. 내가 이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소송당했던 사람들 이제는 이겼습니다.
이제는 이겼습니다. 그것만 이긴 것이 아니라 다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 이동욱 회장님이 누구하고 싸워서 이겼나 봤더니 박원순 시장하고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러면 시장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뭐 돼야 돼? 시장 돼야 돼요. 시장. 아니 이번 새로 뽑는 시장에 이런 사람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왜냐? 이미 1차적으로 시장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 다음엔 이기는 거지. 시장하시죠. 여러분 이거 참 이런 때에 우리 같은 민초들이 이길 수 있다는 거는 극히 희박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소식을 들으니까 차별금지법을 아스팔트에서 반대하고 나온 그 여만섭 원장님도 의사잖아요. 그분도 어떤 신문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겨서 손해배상도 받는데요. 이게 뭐 하여튼 별개다. 차별이야 별개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법은 그렇잖아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차별받고 있어요.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돈 많이 내고 그 연주 보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고발당하지 않고, 아스팔트에 나오는 사람은 고발당하고 있고, 이거 완전히 지금 역차별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역차별도 막아야 됩니다. 사실이요, 차별금지 얘기 나오지만 솔직히 그 사람들 차별당한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식당에 간다고 밥을 못 먹어? 자, 영화관에 간다고 극장에서 막아? 막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못 타요. 세종문화회관을 못 들어가요. 교회도 옵니다. 다 올 수 있죠. 어디 써붙인 거 아니고. 그리고 누구도 그런 사람을 이 땅에 살면서 차별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누가 누군지도 아무도 몰라. 그들이 드러나서 뭐라 그래? 우리 좀 차별해 주세요. 차별해 주세요. 하고 나서는 거죠. 그리고 무슨 국민의 80%가 뭐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 그렇게 남자로 데려온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럴 때 찬성할 사람 어디 있어요? 노하지요. 당신의 며느리를 남자로 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노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학생들한테, 남학생한테 너 남자와 결혼할래?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헐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죠. 내 학생한테 너 여자와 결혼할래? 절대로 반대죠. 그런데 남한테는 관대한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찬성자가 80%까지 올라. 질문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질문을 정직하게 해야죠. 그 질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쏘가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사고방식 이거 다 잡아야 할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이겼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씩 둘씩 작은 것부터 지금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절대로 이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못한다는 거, 또 하나 모이는 거 함부로 막을 수 없다는 거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8월 15일 날 반드시 이기는 그러한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기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수고한 이동욱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제 싸움을 대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오늘 이렇게 달려 나왔어요. 저 갈게요. 예.